얼굴. 아, 얼굴? 얼굴? 저도 순간 잘못 봤어요. 어리굴 젖으로. 아니 근데 약간 촉치세요. 아니 저도 약간 보여. 아니 저도 글자가 그래. 네 글자인 줄 알았어. 어리굴 젖으로 봤어. 약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네. 나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데. 선생님을 잘 견뎌야 될 것 같아. 방해한다, 방해. 아니야, 방해 아니야. 방해한다. 방해 아니고. 와. 개심하게. 이번 사연은 유치원 교사인 박희진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몇 년 전 희진 씨와 동료 교사가 근무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연 보낸 입니다. 그때는 3년차 부장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항상 이제 뭐 실령님이든 누구든 보호해주실 거다라는 걸 믿고 있어서 유치원 공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는 게 굉장히 강했는데 그 뒤로는 이 얘기를 아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이 같이 겪었던 선생님이 동시에 이제 다 같이 이제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엄청 큰 일인가 봐요. 다 퇴사를 할 정도로? 지금부터 제가 사연을 보내주신 희진 선생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6.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새 학기에 저는 무지개 만 5세 친구들의 담임교사가 되었어요. 오전엔 정규 수업, 오후엔 방과 후 수업, 그리고 저녁엔 행사 준비에 갖은 행정 업무들까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긴 했지만요. 매일 아침 등원하는 아이들만 보면 없던 힘도 다시 생기곤 했습니다. 학기가 3개월쯤 지난 초여름이었어요. 가장 먼저 저희 반 서준이가 등원했어요. 서준이 안녕. 아침부터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말 한마디 없이 땅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혼난 건가? 우리 서준이 예쁜 얼굴 선생님한테 보여줘야지. 제가 일부러 말을 걸어봐도 서준이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절 지나쳐 갔습니다. 이맘때 아이들에게도 유춘기, 유아 사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밝고 씩씩한 우리 서준이에게도 유춘기가 왔나 싶었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서준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누구보다 신나게 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오전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림 수업을 마치고 야외 활동을 위해 아이들을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죠. 그런데 서준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초롱쌤, 애들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서준아! 서준아! 그때 동그라미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심코 그린 얼굴 이거 진짜 옛날 노래인데? 그래, 요즘 이거 안 부르는데. 요즘 안 불러. 우리 때인데, 이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얼굴. 이 노래 제목이 맞아요. 얼굴인데요. 얼굴은 저희 부모님도 제게 종종 불러줬던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노래는 저희 반 교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교실에 서준이가 혼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준이가 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서준이 혼자 뭐 하고 있어? 응? 동그라미 동글동글 뭔가를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서준이는 점점 더 크고 더 길게 동그라미를 그려갔죠. 서준아 얼굴 어떻게 알아? 노래
누가 가르쳐 주셨어? 엄마요. 엄마. 엄마가 알려주셨구나. 얼굴? 얼굴은 몰라요. 서준이는 금세 제가 알던 장난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전 서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놀이터로 갔고 서준이 다시 신나게 야외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를 계속 지켜봤는데요. 한 번씩 교실 한 구석에 혼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도 하고요. 동그라미 노래를 흥얼대며 땅만 보고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혹시 서준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준이 어머님께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 아무 일도 없다며 평소랑 똑같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죠. 다만 한 가지, 조금 의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서준이가 얼굴이라는 노래만 부르던데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닌데. 그 노래 유치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나 보다. 아, 요새 계속 부르더라고요. 네. 아, 네. 어머님은 들어가세요. 얼굴을 유치원에서 네. 배운 줄 아시더라고요. 아마 아이들끼리 저모르게 같이 부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유치원엔 저를 포함해 여러 선생님들이 야근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부모 참관 수업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전 보조 선생님인 초롱쌤과 교실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직지직 교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잡음 사이로 간간이 들려? 들리나? 같은 사람 말소리도 들렸죠. 스피커는 교사실 방송기기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사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참관 수업 준비 겸 테스트 중이신 듯 했어요. 그때 잘 안 들리나? 불러볼까? 조개 껍질 묶어. 아, 무섭다. 진짜 옛날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진짜 노래가 옛날 많이 나오네요. 노래예요. 이것도 네. 옛날 노래고 이제 물가에 얼굴도 마주 그렇고. 앉아 밤새 속삭이네. 누구야? 지은쌤인가? 노래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한번 가봐야겠다. 교사실 선생님들이 방송 테스트를 하며 장난을 치시는 듯 했어요. 왜 아무도? 아, 이 쌤들이 진짜. 아까 노래한 사람 누구예요? 숨어 있는 거 다 알아요. 나오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뭐지? 다들 어디 가셨나? 갸웃대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쌤, 지금 누구예요? 노래 너무 못한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방송 기기는 모조리 꺼져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누구예요? 지은쌤이죠? 아무도. 에이, 장난치지 마요.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정이 정말 이제 패닉 상태고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저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약간 이제 들린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더 들으라는 식으로 뭔가 완전 놀리는 것처럼. 이제 들리나 봐. 엄마가 불러볼까? 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노래는 얼굴.
서준이가 부르던 그 노래잖아요.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이가 엄마라는 이 정체 모를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걸까? 오싹한 생각에 더는 이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차 후방 카메라가 켜지는 거예요. 화면에는 새까만 형체가 서 있었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시동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래? 그때 들려? 엄마가 다시 불러볼까? 동그라미 교실 스피커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였어요. 그때 갑자기 제 목이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앞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툭. 어떻게든 멈춰보려 죽을 힘을 다해 쓰던 그때 여잔 제 머리를 핸들 위로 꺾어 힘껏 눌렀습니다. 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조금씩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순간 선생님 괜찮아요? 절 괴롭히던 새까만 형체의 여잔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안 움직이길래 쓰러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했나 봐요. 괜찮은 거죠? 집 들어가면 연락 줘요? 네 연락 드릴게요. 여자를 봤던 모든 순간이 너무 생생했어요. 혼란해하던 그때 룸미러에 비친 제 목에 손자국 같은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거든요. 전 그때부터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사색이 된 절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죠. 전 엄마에게 조금 전 일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뭔가를 아는 듯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엄마가 그 자리가 뭔가 라디오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자리야 이러시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더니 엄청 큰 원단 공장이었는데 유치원 부지가 딱 정확히 그 공장 부지랑 일치해요.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라디오를 많이 켜고 일했는데 그 공장이 불타면서 약간 불났구나. 인명 피해도 많았고 거기 안에서 같이 거주하던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애들이 있었구나. 선생님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으면 어머님이 이제 근무를 하시고 이제 거기 공간에서 거주 생활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본 여자가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일 거라 하셨어요. 당시 여공들은 15시간씩 일을 했다는데요. 그 시간 내내 고개를 푹 꺾은 채로 라디오를 들으며 미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일을 거진 20시간을 시키니까 애를 어떻게 맡길 데도 없고 여공들이 공장에 딸린 방에 데려다 놨다던데. 전 이제야 엄마가 불러볼까? 라던 목소리가 이해됐습니다. 어쩌면 죽은 영혼이 아이에게 늘 하던 말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생각을 거듭하다 순간 며칠 전 서준이와 제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서준아, 얼굴 어떻게 알아? 노래 누가 가르쳐 주셨어? 엄마요. 엄마. 아, 엄마가 알려주셨구나. 얼굴? 얼굴은 몰라요. 서준은 이미 자기를 엄마라고 하는
이 검은 형체의 여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준이가 얼굴을 모른다고 했던 건 여자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아이 눈엔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전 마음을 다잡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발 어젯밤 제가 본 모든 게 착각이길, 서준이에게도 아무 일 없길 간절히 빌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무탈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래, 내가 뭔가 오해했을 거야. 다 우연일 거야.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퇴근 전 교실을 나서다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벽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요. 주제는 무지개 반 친구들. 아이들은 제각각 알록달록 우리 반 친구들을 그려뒀죠. 그런데 아이들의 그림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민영이도, 재현이도, 송이도 그림 어딘가에 새카만 형상을 그려둔 거예요. 이 검은 형상은 모두 고개가 푹 꺾여 있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언제부터 검은 형체의 여공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들려? 가짜 엄마. 무서워. 너무 제목부터가 무섭다. 제목이 무섭네. 이 사연은 경상도에 사는 임수민 씨가 아주 많은 고민 끝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보자 수민 씨 인터뷰를 일단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올리기에는 진행 중이고 너무 긴 이야기라서 아는 것도 좀 꺼려지긴 했는데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좀 있어서 이거는 내가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어디 한번 알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시작해서 방법이에요. 여기 제목까지 오게 됐네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주인공인 수민 씨가 그러니까 10살 정도 됐을 때 무렵에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10살 임수민입니다. 저는 아빠와 단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 말로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셨대요. 근데 혼자여도 딱히 슬프진 않아요. 수민아, 아빠 왔다. 일로 와봐. 으쌰, 이거 우리 딸. 왜냐면 아빠가 서울에 다녀오시면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예쁜 머리핀, 원피스, 간식거리까지 잔뜩 사다 주곤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저희 가족에게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1년에 한 번 할머니 집에 가는 추석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밤마다 유난히 주위가 캄캄하고 고요했죠. 그럴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거. 네. 맞아.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밤만 되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어요. 그날도 화장실을 갔다가 할머니를 따라서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찌개 올려놓고. 그 순간 누군가 나지막하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창고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저는 찬찬히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웬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 이거. 긴 머리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수수깡처럼 깡마른 다리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어요. 여자는 저랑 눈이 탁 마주치자 손을 올려 보이더라고요. 꼭 인사하는 것처럼요. 이웃 사람인가? 왠지 낯익은 모습에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여자의 고개가 팍! 할머니! 전 너무 놀라서 할머니 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할머니! 저희 창고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에이, 이 야밤에 거기 누가 들어가? 네가 잘못 봤겠지. 아, 진짜요. 긴 머리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아, 뭔가 있나 보다. 집에 뭐가 있나 봐. 사연이 있나 봐.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덜덜 떠시더니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너 오늘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자. 지금 이 순간부터 방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민아, 수민아. 스며시 눈을 감았다가 살짝 눈을 떴는데요. 아빠가 계셨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스님이었어요.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두 분 속옷에 주머니를 만들어 각각 하나씩 넣고 다니다 한 달 후 꺼내어 속옷과 함께 태우셔야 합니다. 단 이 봉투는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바느질로 제 속옷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부적을 넣어주셨습니다. 옛날에 그랬어. 그리고는 집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부적을 넣은 속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죠. 행운의 부적 덕분일까요? 대구로 돌아온 저는 평소하고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한 달째가 되는 날. 아빠와 부적을 모은 뒤 할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는데요. 잠깐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 그런데 그때 빈 운전석에 빨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가 서둘러 막 내리면서 하나를 떨어뜨리셨나 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 너무 궁금한 거죠. 애들은 또 보면 궁금해. 애들은 보면 궁금해.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봉투를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안 된다니까. 이게 뭐야? 봉투 안에 든 건 더럽고 낡은 종이었어요. 이 더러운 게 무슨 행운을 준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꺼리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아빠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손에서 낚아채듯이 부적을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급하게 부적을 태우기 시작하셨죠. 아버지가 막 부적을 낚아채서 미친 듯이 라이터를 켜서 부적에 불을 붙이는데 불은 안 붙고 부적을 뒤지고 그을리다시피 하니까 그제서야 계속 안 타다가 겨우겨우 탔는데 그 상황이 어렸을 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타지? 크고 나서 타지 않은 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로부터 1년 후 이상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인 것 같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아빠 하고 부르려는데
웬 여자 실루엣이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때 창고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부동산 원피스.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빠에게서 저 여자를 떼어놔야겠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아빠의 한쪽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휙 째려보더니 그 여자도 반대편에서 아빠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줄다리기처럼. 그런데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그 여자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아빠 안 돼요. 싫어요, 저리 가요. 아빠를 뺏길까 봐 정신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온몸에 힘을 실어서 아빠의 팔을 잡고 매달리는데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을 뜬 곳은 제 방 침대였어요. 꿈이야? 근데 꿈이라기에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후 그 꿈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꿈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빠를 가운데 두고 그 여자와 기괴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죠. 근데 꿈이 계속될수록 여자가 잡아당기는 힘이 버거울 정도로 세지는 거예요. 그날도 아빠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까딱하면 저까지 끌려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소리쳤어요. 나중에 오세요. 나 아직 어려서 아빠 필요하니까 아빠가 좋으면 나 다 크고 그때 오세요. 그 순간 여자가 팔을 당기는 걸 뚝 멈추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전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그날의 일은 그저 기이한 경험 정도로 남아서 제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죠. 그리고 제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다 크고 나서. 그날은 정말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였어요.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요. 꿈에서 아빠랑 제가 어릴 때 다녔던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아빠는 늘 바빠서 학교 행사를 잘 못 오셨거든요. 아빠!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에 아빠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민아, 이제 너한테 용돈 못 주는데 괜찮아? 용돈? 용돈은 무슨.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다 밥 벌어먹고 하니까 용돈은 이제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네. 내가 이제 더 해줄 게 없네. 아빠는 저를 보면서 기특하다는 듯이 웃어 보이셨습니다. 이 느낌이 이상해. 아빠는 저를 분위기 안 좋다. 그런데 그때 아빠의 어깨 너머로 (12년) 전 창고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여자는 그때처럼 소름 끼치게 웃어 보이며 아빠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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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때 제가 잡고 있던 아빠의 팔이 아빠! 저는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여자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자지러지게 웃더니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순식간에 제 눈앞에 온 여자는 핏발성 눈을 하고 소리를 쳤어요. 네가 엄마가 필요하다며.
그 모습을 끝으로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방 침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하셨던 저희 아빠는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고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검진 딱 했을 때 대장암 말기로 나와서 이제 그 전부터 막 아프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서 그냥 모든 게 상황 자체가 이렇게까지 온 것도 다 제 잘못 같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을 벌이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오래 사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했죠. 사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49대 때도 할머니가 아빠 없어서 외롭겠다. 내가 다 챙겨드릴게. 이런 식으로 꿈에 나왔거든요. 그 꿈 꾸고 나서 할머니가 내 혹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뭐야. 술도 못 받고 그냥 그러고 돌아가셨죠. 아니 무슨 원한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왜 그래? 저는 유일한 그늘이었던 아빠와 할머니를 그래.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엄마가 필요하다며. 여자 이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저희 가족을 지독히도 따라다녔던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났거든요. 생각이 나? 어릴 적 할머니는 홀로 딸을 키우는 아빠를 늘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어떤 여자분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수민아 보마. 그 모습이 천사처럼 예뻐서 저런 분이 우리 아빠의 짝지가 됐으면 좋겠다 했던 기억이 나요. 미경아 인사해라.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윤미경입니다. 할머니가 아빠 앞에서 인사를 시키셨는데 그분이 꼭 아이처럼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빠의 표정은 차가워졌어요. 아니 얘. 아이고 참. 수민아 이리 와서 인사해. 옳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뻐라. 그거는 정말 내 또래 친구처럼 역할놀이도 잘 해주고 세상에 이런 다정한 엄마가 있으면은 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놀자고 계속 제가 오히려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빠는 할머니에게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아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그날은 아빠와 할머니가 정말 크게 한바탕 싸움을 한 날이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엄마. 수민이도 좋아하잖아 이놈아. 왜 시키지도 않으려고 그래. 아니 이놈 자식이냐. 얘.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가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나의 아빠와 할머니를 모두 빼앗아간 가짜 엄마.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비어있는 아빠의 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푸른 하늘 푸른 하수 하얀
졸배에 가짜 엄마가 이제 딸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